배우 이원동입니다. 12월 4일, 네, 어제부터 참 중요한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내란에 대해서. 음, 사실은 이 일이 좀 있어. 요즘 갑자기 좀 있어서 어제도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히려 당일날 12월 당일날 야근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음, 우선 추경호 기각된 거 원장이 안 나, 영장이 안 나왔죠. 잘 됐어. 응? 본인도 원하지 않을까? 계속 회자되고 이 내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조이대가 사법부가 맡고 있다는 거에 명확한 증좌 계속 회자될 거고 일준일 지는 밤에도 추경호 니네들이 그렇게 웃고 있으니 얼마나 더 칼을 갈고 민주당은 법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민주당은 지금 증언법부터 해서 탁탁탁 본회의 의결 앞두고 하기로 결정하고 그게 어려운 건데 하기로 결정하고 법, 법 훼손법이었나? 법 양심법이었나? 음, 그것까지 나쁘지 않아. 그리고 계속 영상이 쭉 있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아주 헬마우스 남천동도 아직 어제 거 방금 들었는데 진짜로 100년 후에 그 2124년 12월 3일에는 남천동 방송이 다 나와서 생방송 중에 나와서 가장 빠르게 신유쿠데타 정의하고 갔다 동료 이런 일반 민초들 덕분에 했다. 얼굴 나올 만하지. 대단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전공을 어제도 하도 길어서 어제 거도 다 못 듣고 오늘 잠깐 그 처음에 초반에 그 어제 하이라이트 있는 걸 보는데 12구 참사 그 제주항공 둔덕 둔덕만 없었으면 다 살았을 텐데 그거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면 저번에 응급실 뺑뺑이처럼 1년 전에 그 무리한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10년 전, 20년 전에 콘크리트 둔다고 이걸 무심결에 튼튼하게 고쳐놓은 그 결정이 훨씬 이후에 비상시에 치고 나가게 치고 나가서 부서지면서 쉽게 부서지면서 충격을 분산하는 용도로 있는 거기가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놓는 그 결정 때문에 진짜 비행기가 결국 멋지게 잘 비상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발생했던 불덩이가 돼버린 참사. 세월호부터 이태원 12고 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회에서 그 사회 수준대로 결정을 해놓은 것들은 계속 쌓여가고 문제가 되는 결정은 반드시 언젠가는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기 전에 바꾸느냐 튀어나오고 나서야 바뀌느냐 그런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바꾸느냐 그 사회의 수준 민주주의의 결정체 그런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돈에 대한 욕망, 사회적 총합.
그걸 사회의 성숙도원 의사결정 통해서 제어하고 반대할 수, 억누르고 마땅히 해야 될 당위 쪽으로 갈 수 있느냐. 9.11 테러 이후에 거기를 기업 공간으로 그 금싸라기 땅의 축 넓은 공간을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우리처럼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싶어서 이득을 보는 애들이 미국에 없었겠냐고. 똑같이 있지. 그 사회의 수준에 따라 그 부분이 결정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렵고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와도 안 되는. 나 중학교 때 아니 잘 나가는 앞서가는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법을 그대로 갖고 오고 정 너무 안 맞는 것만 바꾸면 얼추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사회 운영 수준이 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법 조문 하나하나 반영이 엄청난 이권과 의지와 의사소통의 결과라는 걸 지금은 알죠. 지금은 알죠. 근데 지금 세대는 노통 때는 시도도 못했고 법을 만들 통과시킬 수가 없었고 문통 때는 시도도 못했고 의석수는 있었는데 추진을 못했고 감수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게 진짜로 가능해진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 수박 이런 애들을 없애면서 가능한 게 처음으로 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야권 시절 그러면서 입법을 실행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일거에 척결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시한 기득권 세력이 공격한 게 계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1년 넘게 됐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척사를 해야지 조선시대 사화처럼 반복되지 않는다. 그들 반대해서 보기에도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위험하다는 거지. 지금 걔네 입장에서 사법부밖에 없어. 그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공격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법 왜곡죄. 천천히 다 봐야죠. 근데 좀 약간 충격적인 순간적으로 이제 그날 현장에 있었던 어제 경공에서 12월 3일 작년 국회 앞에 왔던 시민분들 모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좀 하이라이트니까 순간적으로 봤는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서 뭐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약간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을 마치고 좀 들었는데 12구 제주항공 작년 그 비행기 그 사고 때문에 피해를 돌아가신 어떤 학생의 최민석 군 학생의 어머니셨어요. 이분은 이분이 말하는 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신자라서 이분의 말씀 취지는 신자라서 자살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근데 걱정 나간다는 나를 걱정하는 딸한테 야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별거 있겠어? 걱정하지 마 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는 아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본적으로 난 무신론자고, 아니 무신론자가 아니고 지금 무종교인이고, 너무 썩어 빠진 기독교, 개신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불교도 좋아하시고 천주교를 되게 편안해 하시고 나 역시 군대 이등병 훈련병 때 그리고 이등병 시절에 종교 행사 가서 라면 먹고 초코파이 먹고 이런 거 좀 좋아해서 그때 천주교도 가고 했을 때 그때 좀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다 갔었는데 들 때마다 천주교 미사를 들어가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와닿아갖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종교인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아 진짜로 종교인은 자살을 불 이상 할 수 없다. 물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종교적인 이유로 개인의 신체를 스스로를 해할 수 없다 이런 텍스트는 많이 봤지만 그냥 무심결에 넘어갔었는데 아 진짜 종교인은 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냥 살고 있는 내가 힘들고 그런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종교 신념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을 처음으로 예, 느꼈어요. 그 어머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 민석이 세월호 부모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두렵기 그지없는 상상이에요. 응. 지금 내란 와중에서 이런 과정에서 내란 과정에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 여러 가지를 듣고 좋고 자극받고 힘내자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머님의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날은 추운데, 날이 굉장히 추운데, 참,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뉴스탭도 엄청 쌓여있네. 김건희는 썩소를 날렸다. 쌤이다. 기강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로 반영해서 힘을 보여주고, 따라와야 한다고 느끼게 기강을 잡아야 한다. 구조론 김동열 선생 말씀에 100% 동의하고,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설득이 아니고 물리학으로 압도적 힘의 차이, 일머리의 차이로 일을 탁 진행하면 돼. 예, 역적을 토벌하기 전에 갑옷을 벗을 수 없다. 지금 전시 상황이 1년, 이제 겨우 1년이고 5년 내내 전쟁이고 10년 갈 수도 있고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계속 가야 돼. 예, 반민특위는 실패했지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 니들
사회 상층부 다 죽었어. 꿀 빨던 새끼들. 음, 서울 습도, 한국 습도 공업인가? 케이블카 3대째 우려먹고 있지. 와, 간다. 어, 정당한 거 아니냐고? 정당한 거 아니야. 60년간 계속 해왔는데 그대로 가야 된다고? 아니거든. 미적분에 대한 행렬에 대한 개념 얘기, 이 얘기도 좀 봐봐야 되고. 정말 이 사회에 우리나라의 뿌리 너무 깊게 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분리수술 엄두를 못 냈던 이 검찰을 비롯한 사법, 법비 세력, 법꾸라지 세력, 예, 김앤장 다 미세. 이 새끼들을 일거에 드러내고 발악하게 만들고 너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초점을 집중해서 온 사회의 역량이 집중해서 이 새끼들을 겨냥해서 사법부를 조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윤석열. 근데 저번에도 말했죠. 너 혹시 교수하면서 그 뿌리 깊은 반감, 내 이것들을 죽인다. 네 무의식에 그게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도 분명히 일을 한 거다. 인정한다. 너 너같이 게다가 네가 이상한 마누라 만나갖고 무속까지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죄로 점철점철을 해줘서 커다란 분노를 만들어서 그 분노가 사법에서에서 법꾸라지를 향하도록 만든 이 너의 공 인정한다. 너는 딱 그거로 네 소명을 다한 거다. 음. 태어나서 하나 일 하나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음. 계속 감옥에서 썩다 뒤져라. 법조, 언론, 대학, 종교, 악마들. 음. 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음. 구속영장 추경 기각한 건 민주당 말대로 사법 쿠데타지. 끝장났어. 니들 가만히 놔둬. 나에 대한 얘기를 했구나. 12월 3일 날 그날. 그때 동창회 카톡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나는 애들 청소하고, 이제 잘 준비하고, 10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내가 처음 한 게 11시가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딱히 뭐,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 뭘 보긴 했겠지만, 아무튼 그때 뭔가에 있어서, 소식을 10시에 알진 못했어. 어떻게 됐지? 여기 있다. 11시 27분. 내가 처음 계엄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보니까 친구들한테 우선 내가 하는 유일한 단톡, 좀 동료 단톡방, 유일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친구 단톡, 윤석열이가 계엄 걸었더라고. 11시 27분. 내가 올려놓고, 바로. 그때 이제 이거 알면서 유튜브 영상 김어준 틀고 했더니 주진우 기자 국회 앞으로 막 걸어가 있고 막 그랬었던 거 걸어가면서 라이브 하고
아무도 내가 올린 게 아무 지들끼리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되게 좀 적다고 생각했고 김건희가 나라 망칠 년이다. 김건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친구들 반응은 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조심해라. 나라가 미쳤다. 한숨만 나온다. 그래도 일은 해야지. 이런 빙신 같은 소리를 해서 내가 바로 해지하고 법정에 세우면 되는 거지. 뭐 잡혀가니 조심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냐. 모두 응? 힘내자. 응?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모두 힘내자 이러고 그러다가 1시 22분에 해제됐다. 3시간 천하 끝났으니 윤석열 자살각이다. 이때 김동열 선생님도 약간 자살 느낌도 있었는데 사실은 상황을 오판한 거지. 윤석열은 자살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김건희는 자살하기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자살도 수준이 돼야 하지 않나. 음. 난 이날 기억나는 게 이 소식 11시 반, 11시 반쯤에 이걸 알고 밖에 난 목동에 사니까 밖에서 나가서 담배 피우면서 여의도 쪽을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 어디 말하면 뭐 군인도 출동했대. 막 이래갖고 그거 자체가 난 통제되지 않은 가짜 뉴스일 수 있다.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일 수 있다라고 천마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김진우가 군인 들어오는 거 보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가고 나 군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서 놀랬어. 헬기 떴다 이러고 막 하면서 가까우니까 택시 타고 여기도 가야겠다. 간다. 딱 비슷한 케이스가 노통이랑 이제 새로 이명박 대통령, 내가 이명박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게 5월 달에 광우병하고 하는데 그때 물대포를 쏜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택시 타고 광화문으로 가고 새벽에 다음날 8시까지 뭐 그런 게시물이 아마 내 블로그에 있을 텐데 노통을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보내고 다시 맞은 시대가 어떤지 느낀다.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와이프한테는 간다고 갈게 금방 끝나고 올 거야 이러고 말을 해놓고 와이프는 별일 있겠어 하고 잤어. 애들 데리고 애들 잤는데 옆에 가서 자고 옷을 갈아입고 와이프 인사하고 자는 거 보려고 안방문 살짝 보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겁이 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머뭇거리게 된 거야. 공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공포.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나면 있어서 내가 저 녀석들하고 영미 버팀목을 못 해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나오니까 머뭇거리게 되고 다시 못 갔어요. 그러면서 1시 반쯤이니까 계속 라이브는 보고 잠을 들 수는 없고 계속 라이브 보고 있으면 그 역시 우원식 의장 욕 같이 하면서 절차를 지키려는 우리 의장 욕하면서 1시 반쯤인가 20분인가 그때 해제되는 거 국회 해제 결의안 나오는 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2, 3차 할 거라는 생각이 수긍한다 뭐 연락 이게 없으니까 계속 4시 반인가 그때까지 뭐 용산에서 그 수긍한다 반영한다 야 그때까지 그동안에 엄청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야 윤석열은 계속 미국한테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해볼 거예요 김태호 너 김태호 잊지 않는다 너가 뭔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야 그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 윤석열이
계엄과 내란 척결 민주파가 엄청 커뮤니케이션 했을 거야. 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기고 반영해서 해제제는 해제한다. 4시 반인가 3시 반인가 그때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부터 이제 다시 누워서 잠들어서 살짝 자고 일찍 다시 나왔던 것 같은데 20년 전 처음 간 게 2008년 노통이 2002년 2007년 가지고 그치? 2008년 5월이란 얘기고 그 후로 그러면 내가 갔을 때는 5월이고 20년이 안 되고 18년이 지난 18년? 전 17년이 지난 이후에는 아이가 아니야 그냥 어차피 간 사람들 아이 있는 사람 태반이고 그냥 에휴, 참 겁이 나서 못 갔고 거기에 가서 하신 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음, 정말 상도 주고 영상도 하고 계속 이야기되고 책도 나오고 이 사회는 그때 여기 가서 귀원을 지키고 군인들을 머뭇거리게 만든 그 시민들 그분들이 게 빚을 지고 있다. 그분들 덕분이다. 근데 군인들 왔었는데 사람들이 없었으면 적었으면 죽였을 거야. 광주 분쟁 때 그 마지막 새벽에 그 방송차로 방송했던 그 여자분 그분 참 그분 느낌 그때는 지켜주지 못했어. 다 나갔으면 다 근데 진짜 죽이니까 겁나서 할 수가 없었는데 4.3 때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다 죽였으니까 겁나서 할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막아냈고 그 처단은 시작도 안 했고 사법부까지 같이 해서 처절하게 처단한다. 어, 행정집행의 대가를 중심으로 총리 중심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다시는 실패할 수 없다. 동학혁명 때부터 그 억울함 옳은데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압도적인 무력으로 그 잔인하게 죽였던 그놈들에 대한 울분, 서러움, 한 4.3 이후로 5.18, 12.12 쭉 계속 와서 무서웠는데 12월 3, 12.3 국민주권의 날 이때를 기점으로 우린 이젠 성공한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갈 수 없다. 마음이 진짜 죽여버려 이 마음을 생각할 수 없도록 너희들을 죽인다. 끝까지 죽이고 발본색원하고 처벌하고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니들이 잘못했다는 끊임없이 교육할 거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니들이 다른 나라를 찾는 게 나을 거다. 그런 식의 되는 다른 나라 누군진 모르겠지만 다른 데로 가. 우리나라는 끝났어. 웃겼어. 선진국이야. 자부심.
이 자부심이 있는 사회랑 그게 없는 사회는 그 기본적인 수준이 다르다. 우린 그 자부심을 획득했고, 그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구분이 몰려오고, 구분이 상승하고, 내 애들이 이후에도 잘 살 거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가 어떻게 됐든, 이 사회의 젊은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잘 살 수 있다. 잘 살게 만들어 지원해주는 그런 사회를 내가 만들 거야. 만드는데 힘을 보탤 거야.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음, 이상입니다. 12.3 국민주권 기념일. 아싸, 휴일 하나 드네요.